자, 합시다. 잘 봐야 돼. 오늘 내용도 되게 쉬워. 알겠니? 그거 내 거야. 알겠니? 오늘 내용 쉽단 말이야. 자, 간다. 우리가 뭐 배워? 세포호흡을 배워. 우리가 세포호흡을 배울 거라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세포호흡에 뭐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세포호흡에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호흡에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세포호흡에. 그래서 대표적인 세포호흡이 뭐지? 그 산소호흡이야. 산소호흡.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세포호흡은 그냥 산소호흡인 거야. 즉 세포호흡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산소를 소비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 산소 없이도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무산소 호흡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호흡은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포호흡했다라는 건 산소호흡을 말하는 거고 오늘 배울 건 뭐야? 무산소호흡을 배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했으니까 무산소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당이 됐니? 뭘로? 분해가 되는데 산소 없이 분해가 되는 거야. 산소 없이 분해가 되는 거라고. 산소 없이 분해가. 그 산소 없이 분해되면 여기에 뭐가 나와? 얘가 모두 분해되지 않고 뭐가 나와? 중간 산물이 나오는 거야. 중간 산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산소로 분해하면 C 6개야, H 12개고 O 6개를 산소를 가지고 분해하면 이걸 산소호흡이고 산소 없이 포도당만 가지고 분해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중간 산물이 나오고 물과 이산화탄소 나와. 그리고 ATP가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APT가 몇 개 나온다고? 왜 그래? ATP가 몇 개 나온다고? 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걸 배울 건데 잘 봐. 이거 잠깐 지워줘야 되겠네. 그걸 배울 건데 다시 무산소호흡을 뭘로 나눠? 2개로 나누는 거야. 2개로. 그래서 무산소호흡도 사실은 우리가 2개로 나눠지는 거라고. 뭘로 나눠 무산소호흡을? 하나를 뭐라 그래? 발효라고 하는 거야. 발효라고 그러고 하나를 뭐라 그래? 부패라고 하는 거야. 부패라고 하는 거야. 부패. 됐니? 그래서 뭐하고 발효하고 부패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얘 6개, 얘 12개, O 6개 집. 얘가 산소 없이 분해되면 얘가 모두 분해되지 못하고 뭐가 나와? 중간 산물이 나오는데 중간 산물이야. 오늘 이거 배울 거야. 이 중간 산물이 인간한테 이로우면 그걸 뭐라 그래? 발효. 그렇지, 발효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인간에게 해로우면 부패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부패되었다라는 건 뭐야? 인간 기준인 거야. 인간 기준. 그래서 인간한테 해로워. 그럼 우리가 뭐야? 부패를 우리말로 해. 썩었다 그런 거야. 저 새끼 썩은 거야. 썩은 거. 근데 저게 인간한테 이로우면 뭐 되는 거야? 발효되었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김치 같은 건 발효된 거야? 부패된 거야? 발효야. 우리한테 이런 거지. 근데 저쪽에 사는 저기 미국 사는 토마스라는 애는 김치를 안 먹어. 그럼 걔 입장에서는 김치가 썩은 거야. 그치? 부패된 거야. 다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부패나 과학적으로 똑같은 건데 니네 홍어 좋아하니? 선생님 홍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됐니? 그 물고기 중에 이상하게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 삭혀. 삭히면 무슨 냄새나? 그 오줌 냄새가 진하게 나와. 암모니아 냄새가. 누가 봐도 찌린 애야. 근데 그걸 어때? 선생님은 처음에는 못 먹었었는데 선생님 지인 중에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처음엔 나도 뭐 우와 이런 걸 먹었는데 그 덕분에 하나씩 먹다 보니까 지금은 선생님도 꽤 좋아하는 편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홍어를 안 먹었을 때는 홍어가 뭐였어? 부패 음식이었어. 근데 요즘 내가 좋아하니까 뭐가 돼? 발효 음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패와 발효는 뭐야? 인간의 기준 차이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책 바뀌기 전에는 발효와 부패를 나눴단 말이야. 근데 이번 책 바뀌면서 여기서 발효를 남겨놓고 부패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니? 어차피 뭐 하니까 그래? 똑같잖아. 기준이 내가 봤을 때는 발효고 누가 봤을 때는 부패고 누가 봤을 때는 부패.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오늘은 뭐 배우겠다는 거야? 무산소호흡에서 발효를 배우겠다. 됐습니까? 계속 간다. 그러면 무산소호흡에서 발효는 결국에 누가 가장 관점이 되는 거야? 그 중간 물질이 중요시 되는 거야. 중간 물질. 그리고 무산소호흡이 뭐야? 그거 전 시간에 한 거지. 자, 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건 안 해도 돼. 무산소호흡이 뭐냐라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벌써 니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지. 왜? 무산소호흡이야. 간다. 발효는 자 보자. 어디서 일어나는지 봐. 아주 쉬워. 그러니까 발효는 무산소호흡이야. 됐니? 산소가 필요하지 않지. 자, 어디서만 일어나? 그렇지. 세포질에서만 일어나잖아. 그럼 세포질에서만 일어나는 호흡을 우리 뭐라 그래? 해당 과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은 뭐만 일어나는 거야? 해당 과정만 일어나는 거야. 해당 과정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은 누가 관여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마이토콘드리아가 관여하지 않아. 내 몸에 뭐야? 해당 과정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은 누가 일어나는 거야? 해당 과정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32개의 ATP가 나오겠지만, 됐니? 발효는 중간 산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산물이 나오니까 그때 에너지가 소량이겠지. 그럼 이 중간 산물도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양의 뭘 가지고 있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아마 오늘 술 만들 것 같은데 내가 선생님은 술 중에서도 막걸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야. 선생님도 예전에 막걸리 안 먹었는데 원주 와가지고 막걸리 처음 먹어봤어. 서울에서는 장수 막걸리라는 걸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그럼 뭐 이런 걸 왜 먹어 그랬는데 요번 주 오니까 치악산 막걸리가 있더라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야. 근데 막걸리는 엄청 살이 쪄요. 술 먹고 살찐 건 뭐야? 막걸리야. 왜 그러겠어? 그렇지. 포도당으로 술을 이따 만들 거야. 근데 막걸리의 중간 산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막걸리 같은 발효주들은 굉장히 살을 찌우는 음식이란 말이야. 알겠니? 나중에 술 먹을 때 어때? 안주 먹고 살찌는 줄 알아. 술 먹고 찌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알고 있어. 술 먹고 찐다. 됐니? 자, 간다. 그러면 이제 학문학적으로 갔습니다. 아주 쉬운 거야. 짜잔. 자, 봐라. 얘 뭐야? 산소호흡이야. 우리 이거 배웠지? 무슨 과정이야? 해당 과정. 비루부산의 산화 과정. TCA 회로의 ATP 뭐야? 산화적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뭐 있어? 물레방아. ATP 합성 효소 물레방아 빙그르르 돌리는 뭐야? 산화적 인산.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산소호흡이야. 그럼 무산소호흡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지. 뭐만 일어나? 해당 과정만 일어나는 거야. 그럼 해당 과정에서 뭐 이렇게 나와? 2개 ATP 나오겠지. 이게 무산소호흡이야. 그러니까 발효는 뭐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이라든가 산소가 없을 때, 자 간다. 그럼 선생님 봐라. 자 봐야지. 무산소호흡은 왜 해당 과정만 일어나? 자 간다. 왜 해당 과정만 일어나냐면 옛날 거 좀 그림 보러 갈게. 봐봐.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많이 가? 많이 가네. 자 봐. 요 그림이 필요했던 거야. 자 봐봐. 얘가 피로부산이지. 그럼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을 통할 때 봐봐.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을 통할 때 어때? 피로부산 얼마야? 탄소수 몇 개짜리야? 3개짜리인데 여기서 C2 조효소 A랑 결합하는 게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이지. 그때 뭐 빠져나가?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간대. 잘 봐. 여기서 탄소는 하나 빠져나가야 되지. 어디서 온 거야? 피로부산에서 떨어져 나온 거지. 그럼 여기는 CO2니까 뭐가 필요해? 그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탄소를 뛸 때 누가 가서 뛰어오는 거야? 산소가 가서 뛰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 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무산소호흡은 저 산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여기도 뭐 나와야 돼?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TCA 회로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근데 무산소면 산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됐니? 그런데 우리는 뭐 배웠어? 해당 과정 배웠단 말이야. 해당 과정을 봐봐. 해당 과정을 보면 얘인데 됐니? 뭐 있어? 육탄소 화물이 필요부산이 됐어. 3탄소 화물이 됐지. 어디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 어디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겠지. 얘가 잘라진 적은 있어. C3로. 그러다 산소 봐. 해당 과정 어디에도 산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은 산소 없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ATP 합성 과정에서 3단계 있어 중에 1단계는 산소 없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은 어디야? 해당 과정까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야. 됐죠? 이제 무산소 호흡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래. 됐니? 자, 그래서 무산소 호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짜잔. 두 번째 봐봐. 이제부터 암기가 시작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야. 봐봐. 우리가 발효에도 두 가지가 있어. 자, 봐. 이제 발효로 본격적인 거야. 좀 외워줘야 돼. 발효에도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발효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젖산 발효야. 하나는 에탄올 발효야. 에탄올 발효야. 에탄올이 만들어질 거야, 지금부터.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겁나 쉬운 거야. 하나만 암기하면 돼. 젖산. 됐니? 이게 뭐야? 3탄소 화물이야. 에탄올은 우리가 화학 시간에 워낙 많이 쓰니까 화학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 에탄올은 화학 시간에 워낙 많이 쓰잖아. 됐니? 누구야? C2 H. 그렇지. 5 OH. 요게 에탄올이야, 에탄올. 됐니? 그러면 요거 모르겠으면 괜찮아. 됐니? 그거 화학 시간에 쓸 거야. 그럼 생명 시간이잖아. 선생님 화학도 하고 생명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미안한데. 됐니? 지금 뭐지? 화학 생명 시간이잖아. 에탄올은 생명 시간에 뭐라 그러면 되겠어? 이탄소화물. 아, 이것만 차이 나면 되겠네. 끝. 그러니까 피루부산이 산화되는데 이 새끼가 산화되면 해당 과정이야. 해당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젖산 아니면 됐니? 뭘로? 에탄올로 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어? 3탄소화물이고 2탄소화물이야? 그럼 답 나왔어. 아, 발효됐을 때 피루부산이 피부산이 3탄소화물이지? 3탄소화물이 발효될 건데 이 새끼가 만들어지면 젖산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탄소수 변화가 없어. 그럼 당연히 에탄올 만들어지는 발효는 2탄소화물이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가겠어? 그렇지. 탄소 하나 나가겠지? 알겠어? 그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발효가 일어났을 때 딱 보면 탄소 나가 안 나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탄소가 나갔다 그러면 무조건 에탄올로 만들어지는 거야. 탄소 안 나갔어? 그럼 무조건 젖산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큰 차이인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보겠다는 거야. 알겠니? 기준 잘 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야. 아, 에탄올 촥촥촥. 에탄올이 만들어졌어. 에탄올이 만들어졌어. 에탄올 가자. 자, 갑니다. 해당 과정입니다. 방금 한 거야. 방금 한 겁니다. 해당 과정이야. 그래서 시작한다. 발효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으로부터 자, 가지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피루부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지겠어? ATP 나왔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NADH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면서 NADH 만들어지고 뭣도 만들어졌어? ATP도 하나 만들어진 거지. 됐니? 이건 피루부산 하나 기준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 됐니? TCA 회로 과정, 됐니? 산화적 인산화가 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끝.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지. 됐니?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피로부산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봐. 요 피로부산이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피로부산? 그렇죠. 세포질에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만들어져 있는 얘 말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 책에서. 즉 내가 해당 과정에서 뭐 만들어졌어? NADH가 만들어졌지. 그럼 이 새끼 이름 뭐지? 효소 그냥. 근데 이 새끼는 뭘 가지고 있지? 수소이온과 여기서 중요한 거 수소이온과 고에너지 전자. 그렇지. 고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세포질의 피로부산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면 이 피로부산을 이 효소가 다시 뭘 공급해? NADH가 NADH 플러스 이온으로 된 거지. 그럼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갔다는 건 뭐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고에너지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새끼한테 고에너지 전자를 주면 이 피로부산이 젖산 또는 에탄올로 변할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발효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피로부산이 뭘로 바뀔 거야? 젖산 또는 에탄올로 바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젖산이라는 물질로 바뀌거나. 그러니까 젖산이라는 물질은 뭐야? 그냥 산성, 약간의 소량의 산성을 띈다 그래서 산. 됐니? 그 다음에 뭐야? 젖산이라는 용어 이름인 것 뿐이야.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다. 젖산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일반적으로 젖산 만들어지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만 할까? 젖산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잘 봐. 젖산균에 의한 젖산 발효인데 봐야 돼. 이것도 물질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정을 통하는 뭐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효소. 젖산 효소가 있는 거야. 젖산 효소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젖산 효소에 의해서 됐니? 잘 봐. 피로부산이 NADH로부터 고에너지 전자를 받지. 그러면서 뭐가 나가는 거야? 이산화탄소 방출이 없네.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어. 이거 헷갈리겠어. 손 놓치나 말지. 손 놓치나 말지. 안 써도 돼. 왜? 얘 뭐야? 삼탄수화물이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젖산 삼탄수화물인 거야. 삼탄수화물인 거야. 그럼 피로부산 삼탄수화물이고 젖산 삼탄수화물이겠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앞에 이자 붙어놓은 건 뭐 때문이겠어? 얘가 6개니까. 됐니? 탄소수 변화 없다는 걸 써주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더 할 게 없어. 그래서 피로부산이 됐니? NADH 효소로부터 수소와 고에너지 전자를 받아서 젖산은 환원되고 여기서 조심해야지. 이런 거 문제를 내면 됐니? 여러분들이 산화되고 환원되고 어씨 되게 헷갈리네. 이래서 틀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겠지. 야, 젖산은 산화됐어 환원됐어. 아니 다시 피로부산은 산화됐어 환원됐어. 모르지 내가. 그러니까 젖산이 기준이 아닌 거지. 젖산이 뭐 됐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해야 돼? 그렇지. 효소 기준으로 하는 거지. 됐니? 이 효소는 지가 뭘 토해냈어 지금? 그렇지. 수소 또는 전자를 잃어. 알겠니? 전자를 잃어서 산화야 환원이야? 두 명이 지금 동시에 다른 얘기를 했어 방금. 누구는 산화라 그랬고 누구는 환원이라 그랬고. 됐니? 확실해? 됐니?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 그래.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 그래. 산소하고 전자는 반대로 다니는 거야. 그건 통합과학 때 겁나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또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야. 아이고. 얘가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NADH가 산화된 거야. 즉 무슨 뜻이야? 수소를 잃었지. 근데 그 수소를 받은 게 누구야? 피로부산이야. 그러니까 피로부산은 뭐라 해야 돼?
환원된 거야. 그래서 누구로 환원됐다고 쓰는 거야? 젖산으로 환원됐다는 거야. 그래서 피루부산은 환원돼서 젖산된 거란 말이야. 됐니? 역시 여기 써있네. NADH는 산화로, 물론 당연히 뭐야? 얘는 효소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뭐 가능하다는 소리야? 재활용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 젖산이라는 물질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돼? 굉장히 이로운 물질이래. 그건 이제 뭐야? 인간의 생명과학 쪽에서겠지? 우리 이게 몸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인체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인체 내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알겠니? 우리는 뭐야? 이런 것들을 무슨 식품이라 그래? 발효식품이라 그러고, 이 발효식품은 우리 인체를 매우 활성화시켜준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튀긴 거, 그 다음 뭐 이상하게 조리한 거, 이런 거보다는 어때? 맨날 뭐 먹으라 그래? 요구르트, 뭐 먹으라 그래? 김치. 이런 발효식품이 인체에 뭐야? 됐니?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건 무슨 과정을 통해서 그래? 이 젖산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이로운 물질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봐. 이건 또 다른 얘기야. 됐니? 이건 다른 얘기야. 이건 조금 중요해. 자, 간다. 얘는 조금 중요한 거야. 바로 뭐야?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젖산 발효가 나타나는 거야. 이건 굉장히 나쁜 거야. 왜 그런 거야? 우리는 에너지를 쓰는데 지금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 그래, 뭐 그닥 에너지가 많이 쓰이진 않아. 선생님이 하루에 7시간씩 서 있어 강의하는데 뭐 이건 뭐 그렇게 체력이 많이 소모되지는 않아. 알겠니? 근데 만약에 잘 봐. 선생님이 하루에 마라톤을, 러닝을 갖다가, 러닝이라고 하대요. 요즘은 러닝을 하루에 7시간씩 해봐. 죽어. 됐니? 잘 봐. 그러면 나는 밥은 먹었으니까 선생님 봐. 가자. 세포야. 선생님이 밥은 먹었으니까 이 혈관에 뭐는 충분해. 포도당은 충분하다고. 없으면 지방에서 꺼내오면 되겠지. 없으면 단백질로 꺼내오면 되겠지. 그래서 포도당은 계속해서 공급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7시간을 러닝을 하든 10시간을 러닝을 하든 됐니? 포도당은 충분하단 말이야. 없으면 내 지방에서 꺼내오면 되니까. 선생님 저장해 놓은 지방들 많단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야? 호흡은 문제지. 내가 아무리 빠르게 숨을 쉰다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는 또는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뭐의 양은 한계가 있어. 그치? 산소 공급량은 한계가 있다고. 산소를 줄 건데 산소 공급량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무리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아주 힘든 운동을 하거나 힘든 노동을 하거나 굉장히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면 밥 먹었으니까 포도당은 가능할지 몰라도 내 몸에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아. 그럼 산소 공급은 충분치 않는데 내가 그 일을 계속한다고. 그럼 나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겠지. 근데 산소 공급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지. 됐니? 그럼 내 근육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산소 없이라도 에너지는 꺼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육에서 그냥 무산소 호흡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근육에서 무산소 호흡을 해버리면 근육에서 포도당 한 분자당 2개의 ATP는 만들고 나머지 중간 산물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생성된 근육에서 생성된 됐니? 중간 산물이 젖산이야. 그러면 잘 봐. 젖산은 좋은 거잖아요. 그게 내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는 좋은 건데 이게 다이렉트로 근육에 들어와 버리면 이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젖산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야?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 자라 그러는 거야. 그 니네 몸의 근육의 젖산 농도가 높으면 됐니? 몸에서 뭐라 그래?
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잠이라는 건 어떤 건지 다시 봐. 잠, 뭐 할 때야?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서 인간의 근육 활동을 최소로 낮추는 거야. 에너지 소비를 최소로 하겠지. 근데 에너지 소비는 최소로 하는데 자면서 숨은 쉴 거 아니야. 그러니까 ATP의 소비 또는 포도당의 소비는 최소로 하는데 호흡은 하니까 체내에 무슨 농도를 최고로 높이는 거야? 산소 농도를 다시 최대로 높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되지? 피곤이 마치 가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야 돼? 산소 농도가 높은 데서 자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산소 농도가 높은 데서 자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고 상쾌해진단 말이야. 그 어디서 자면 그래? 그렇지, 산에서 자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같은 거 가는 것도 사람들이, 등산 가는 것도 사람들이 그것도 중독이야. 알겠니? 그래서 캠핑 가거나 그 산에서 자는 것도 그거 중독이다? 선생님 친구 중에 그 되게 중독 심한 친구 있단 말이야. 왜 그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캠핑 같은데 혼자 누구 따라가서 잤대. 그 뭐 텐트 치고 노숙 같은 거. 근데 자기가 살면서 그런 상쾌함은 처음 느껴봤다는 거지. 맨날 피곤해 찌들었는데 조금만 자고 나니까 어때? 너무 머리가 맑고 몸이 맑은 그 기분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어때? 캠핑장 가서 자는 거란 말이야. 산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건강이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엄청 좋아지는 거지. 왜? 젖산 농도가 최대로 떨어지면 저 젖산은 근육에 쌓이면 독극물이란 말이야. 너네 독극물 당해본 적 있어? 혹시 몸에 쥐 나본 적 있어? 오, 쥐 나봤어? 나봤어? 언제 나봤어? 공부할 때? 이거 대꾸에 적었는데 공부할 때 쥐가 나? 언제? 자다가 일어날 때? 쥐 나봤어? 이 학생들이? 언제? 앉아있을 때?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앉았을 때. 그 쥐를 언제 나봤어, 쟤? 앉았다 일어나면 얘들이 그 환자들이네. 그치? 앉았다 일어날 때 쥐가 나면 그 환자야. 알겠어? 그래, 니네 나이 때는 쥐가 나는 거야. 알겠니? 쥐가 난다는 건 뭐야? 한참 성장기란 뜻이야. 알겠어? 아까 됐니? 우리 주은이 자다가 쥐가 나는 건 왜 쥐가 나는 줄 알아? 그래, 자다가 쥐가 나면 호흡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작아. 근데 성장기인 사람은 뭐 하겠어? 근육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잘 때 세포 분열한다. 잠잘 때 키가 크고. 근데 내가 어때?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호흡 속도가 가장 느려. 근데 성장기가 아닌 사람들은 뭐 잠잘 때 그냥 별일 없지. 근데 너희들처럼 성장기인 애들은 뭐 하겠어? 세포들이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할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호흡 속도가 어때? 느려. 그러니까 성장 속도보다 산소 공급량이 어때? 작아? 그럼 거기서 무슨 호흡이 일어나?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면 젖산이 한 군데, 그렇지, 모이는 거야. 그래서 한 군데 젖산이 뭉치면 그 젖산이 내 근육을 뭉쳐버리게 하는 거야. 수축 운동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수축 근육을, 젖산이 근육을 수축하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쥐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언제 쥐나? 그래, 운동선수들. 과격하게, 손흥민, 운동하지? 그럼 어때? 쥐가 나지? 그때 어떻게 해? 두 가지를 해. 그래. 계속 그때 다리를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하거나 빨리 뭘 먹여? 물을 먹이는 거지. 빨리 물을 먹여서 혈액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빨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다가 쥐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한참 성장기인데 앉아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쌓여? 젖산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 젖산 농도가 높으면 찌릿찌릿 쥐가 나고.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나이 때 쥐나면
젖산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금 과격한 운동을 한 게 아니야. 내가 성장기네 라고 하고 열심히 자야 돼. 키도 크고 해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면 어떻게 돼? 자면. 그렇지. 이 젖산이 누구야? 삼탄수화물이잖아. 됐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간으로 운반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간으로 가서 다시 이 젖산을 뭘로 만들어버려? 피루부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젖산으로 다시 포도당을 합성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피곤하면 뭐가 망가져? 간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하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간에.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너무 피곤하면 안 돼. 너무 힘든 일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노동을 해도 안 되고. 됐니? 또 보니까 누구 막 러닝을 뭐 아침 저녁으로 한대. 그럴 필요 없는 거야 해서. 그래서 우리 피곤하지 않게 삽시다. 됐습니까? 또 하나 있지. 그럼 내가 피곤하게 살더라도 내가 그럼 뭐가 안 일어나면 돼? 무산소호흡이 안 일어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면 되겠지. 어디서 살면 되겠어? 산에 들어가 살아. 알겠니? 또 산에 들어가서 안 살 거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즘은 그래서 가정용 뭐가 있어? 그렇지. 산소 발생기. 요즘은 가정용 산소 발생기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산소 농도를 높여준단 말이야. 요즘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거 팔아, 가정용 산소 발생기. 알겠습니까? 자, 이게 젖산이었습니다. 이제 젖산 알았죠? 자, 한 번만 더. 자, 젖산 몇 탄수화물? 3탄수화물. 피루부산 몇 탄수화물? 3탄수화물. 그러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될 때, 되니 이걸 뭐 한다고? 발효될 때 뭐가 발생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아. 이것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우리가 아까 뭐 했지? 발효하면 젖산 발효 또는 에탄올 발효. 그럼 봐라. 에탄올 발효 너무 쉬운 거야. 우와, 오, 짜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봐라. 에탄올 발효, 효모가 산소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역시 효모라는 건 뭐야? 효소가 됐니? 그 효소는 어디 있어? 니네 세포 질에 있어. 알겠니? 우리는 모든 호흡은 누가 하는 거야? 효소가 하는 거야. 됐니? 자, 간다. 그러면 포도당 있네요. 해당 과정이 있었네요. 피루부산까지는 배워놓은 거야. 우리가 피루부산까지는 배워놨잖아. C3 이렇게. 그런데 얘가 가서 어이구 피루부산에 산화과정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못 가는 거야. 못 갔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 피루부산이 어떻게 돼야 돼? 오호, 물론 어디에? 혈장 세포질이야? 세포질에 피루부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누가 NADH 여기서 누구 튀어나오고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와서 그 고에너지 전자가 피루부산을 자 간다 중간 산물을 거쳤다가요 한 방에 에탄올로 가는 건 아니고요 어디 있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면서 뭐 빠져나가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여기서는. 이 산소는 내가 호흡을 통해서 만든 산소가 아니고 자 간다. C 6개, H 12개, O 6개. 그럼 여기도 산소 있어 없어? 자체 산소 있어 얘. 됐니? 근데 우리는 화학식에서 기준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탄소 기준이니까 그냥 얘는 3탄소, 얘는 2탄소 그러는 거지. 여기에 엄청난 양의 뭐 있어? 수소와 산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산소는 여기 산소, 요 산소는 호흡을 통한 산소가 아니라 자체 산소와 자체 탄소를 가지고 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뭘 받아서? 에너지 받아서 뭐가 되는 거야? 에탄올이 되는 거야. 이 에탄올을 우리가 뭐라 그래? 술 그러는 거야. 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에탄올이 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만들 때, 에탄올 만들 때 전부 다 뭐가 필요해? 그래, 처음에 뭐가 필요해? 포도당이 필요한 거야, 포도당이. 포도당은 어디에 있어? 그래, 곡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술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 곡물로 만드는 거야. 그래, 쌀로 만든 술.
막걸리. 보리로 만든 술. 맥주. 맥주. 소주는 소로 만든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포도로 만든 거 뭐야? 그렇지, 포도주. 포도주라고 하지 마. 좀 더 그걸 와인 그랬어요. 와인. 야, 우리 저기 크리스찬 술 얘기 나오니까 기도하잖아. 알겠니? 야, 성경아, 예수님도 술은 드셨다? 그래, 와인 드셨어. 자, 간다. 자, 봐. 포도당의 이름은 왜 포도당이야? 당이 포도처럼 달았어. 됐니? 성경이는 알아. 우리 성경이 내가 똑똑하단 말이야. 포도당 이름 왜 포도당이야? 에이, 우리 인싸는 알아. 인싸! 왜 포도당의 이름이 포도당이야? 나의 고귀한 자여. 진짜 모르는 거야? 포도당이 왜 포도당이야? 포도당이야. 그래, 포도에서 발견한 거야, 처음에. 오늘 포도당을 처음에 어디서 발견한 줄 알아? 포도에서 발견한 거야. 그래서 포도에서 만들어낸 당, 포도당인 거야. 그럼, 니네 포도는 살찌는데 지름길이야? 알겠니? 살찌고 싶어? 포도 하루에 11알씩만 먹으면 디룩디룩 쪄. 알겠니? 그래서 과일은 살을 찌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을 찌울 수 있어. 과일은 전부 다 뭐 있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의 당이 있잖아. 그럼 엄청난 당이지. 이제 과당은 다른 거고 포도당 두 분자가 합쳐야 과당인 거고. 알겠니? 그래서 너는 선생님 저기 식사 안 하고 수업을 계속 하지. 여름에는 선생님 주로 포도를 먹어. 선생님 책상에 아까 포도 먹듯이. 아, 그럼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살 찌려면 포도를 먹으면 금방 쪄버려. 알겠니? 나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나는 과일 다이어트 해. 주로 뭐 먹니? 포도. 미친 거야. 알겠니? 됐어요? 뭔 얘기 하다 간 거야? 자, 간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포도당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포도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게 에탄올 포도주가 아니라 와인이라고 하는 거야. 와인. 알겠니? 막걸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건 쌀. 쌀을 발효시켜서 막걸리가 된 거고. 제가 물어봐서 내가 수업은 해야 되는데 좀 하면, 그래도 우리 상식적으로 하자. 됐니? 봐봐. 이게 막걸리야. 선생님 좀 좋아하는 편인데 막걸리 먹으면 어때? 살이 디룩디룩 쪄. 왜 막걸리 먹으면 살이 디룩디룩 찌겠어? 그렇지. 아까 포도당인데 모두 분해되지 않은 게 있겠지. 막걸리를 보면 여기 무슨 색깔이야? 요구르트 색깔이지. 그 요구르트가 바로 뭐야? 포도당이 아직 분해된 중간 찌꺼기란 말이야. 그럼 거기 엄청난 양의 뭐가 있겠어? 에너지가 있잖아. 아까 됐니? 왜? 32개 ATP가 나와야 되는데 막걸리 만들고 나면 2ATP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여기 얼마나 에너지가 많겠니? 그래서 막걸리는 엄청난 양의 살을 찌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소주는 뭐냐? 이 막걸리를 이제 가열한단 말이야. 됐니?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증류해서 배웠을 건데, 그래서 막걸리를 가열하면 어떻게 돼? 막걸리를 가열하면, 그렇지. 여기서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 물의 끓는 점이 100도. 그럼 가열하면 뭐부터 나와? 에탄올 먼저 나오겠지. 그래, 중학교 때 배웠잖아. 끓는 점 차이에 의한 증류. 그래서 막걸리 같은 걸 뭐라고, 소주 같은 걸 뭐라 그래? 증류주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증류하는 거야. 그럼 순수한 뭐만 나와? 에탄올만 나오는 거야. 순수한 에탄올만 그렇게 얻는 거지. 알겠니? 그럼 순수한 에탄올만 얻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소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주는 우리나라 소주야. 지금 니네가 그 공장에서 만든 소주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소주는 도수가 보통 70도. 그냥 먹으면 뒤져. 알겠니?
선생님 안동에 여행 갔다가 안동에 그 과학 선생님 친하게 지내던 분도 이제 대충에서 수업하다가 안동에 귀향에서 거기서 과학학원 차린 분이 있어서 갔다가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특산품으로 나한테 안동 소주 주셨단 말이야. 70도 먹고 죽는 줄 알았어. 한 잔 딱 들어가면 입에서부터 얘가 어디를 지나는지 내가 다 알 수 있어. 얘가 아 여기 내 위에 가 있구나. 지금 소장 지나가구나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물로 희석해서 50도 물로 희석해서 30도 물로 희석해서 10도 뭐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소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알겠니? 위스키는 뭘 발효시킨 거야? 그리고 위스키는 맥주. 됐니? 그래서 맥주를 갖다가 어때? 똑같은 방법을 하면 맥주가 증류되면 그걸 위스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뭐 꼬냑은 뭐야? 아씨 너무 많이 간다. 꼬냑은 뭐야? 그래 있어. 꼬냑이라고 독한 술 있어. 알겠니? 걔는 뭐야?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거. 자 간다. 자 에탄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차이점 뭐 있어? 똑같은 삼탄수화물. 아이고 여기 있네. 삼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탄수화물로 돼야 되는 거지. 에탄수는 뭐 빠져나와야 돼? 이산화탄소. 근데 중간에 뭐가 나온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건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예전에는 여기서 하나 더 갔단 말이야. 여기서 더 가야 돼. 하나 더 가. 여기서 더 가는데 우리 책은 바뀌었어. 우리 책은 바뀌어서 얘를 따로 빼놨더라고. 이렇게. 됐니?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도 계속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에탄올 뭐 만들어진 거야? 술. 근데 얘는 술은 이탄수화물이지. 근데 얘는 그대로 두면 이 술 자체에서 다시 뭐가 돼야 돼? NADH. 여기 아직 뭐 있어? 에탄올에. 효소가 있는 거야. 됐니? NADH. 그럼 이 효소가 어떻게 돼? 에탄올을 뭘로 다시 한번 발효시켜버려? 그렇지. 아세트산으로 발효시키는 거야. 그 아세트산이 뭐야? 식초. 알겠니? 그래서 식초는 대표적인 뭐야? 발효식품인 거야.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지금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싸구려 화학식초가 있는 건데 실제 우리는 식초는 발효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식초 뭘로 발효해서 만들어?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건 뭐야? 감식초 있잖아. 감으로 발효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감식초란 말이야. 됐니?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술이 뭐야? 와인. 근데 프랑스 어느 지방인지 선생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와인이 나는 주 생산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있어? 그래, 식초 가문이 있어. 식초 가문이. 그래서 그 동네를 가면 그 식초를 꼭 사와야 된대. 요만한데 한 100만 원 한대. 그런데 뭘 발효시킨 거야? 포도를 발효시켜서 나온 거지. 그래서 모든 음식에다가 걔를 한 방울 집어넣으면 음식의 향이 완전히 살고 맛이 엄청 좋대. 그러니까 거기를 간 음식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그 비싼 식초를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식초는 식초에 독특한 뭐가 있겠어? 향이 다 있겠지. 왜 향이 있겠어? 뭘로 발효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술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식초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기에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셰프라고 하죠. 그런 셰프들은 어때? 이 식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야. 알겠니? 우리의 지식은 여기까지야. 바로 뭐야? 곡물을 발효시키면 뭐 된다? 에탄올 되는 거고 그 에탄올을 발효시키면 뭐 된다고? 식초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식초의 종류도 몇 가지야? 무궁무진한 거야. 그 다음에 뭐의 종류도 무궁무진한 거야? 술의 종류도 무궁무진한 거야. 알겠니? 술의 종류도 왜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어? 어떤 곡물을 발효시켰느냐에 따라 술의 종류가 다 다르죠? 또는 같은 곡물이 돼도 이 발효를 할 때 어떤 효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발효된 에탄올의 종류가 다 다르대. 미미하게. 알겠어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쌀을 발효해도 치악산 막걸리가 다르고 장수 막걸리가 다르고 뭐 일동 막걸리가 다르고 동네마다 막걸리가 다 많이 있죠. 맛이 다 다른 건 뭐가 달라서 그래? 효모가 다 달라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효에 대해서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이제 봐. 그래서 우리는 발효할 때 에탄올이 되고 술 되고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빵 만들 때도 쓴단 말이야.
이거 발효하는 거 봤니? 빵 만들 때? 됐어요? 빵 만들 때 뭐 집어넣어? 약간 포도당 집어넣는다. 알겠어요? 밀가루에 뭐 있어? 밀가루 반죽을 하면 그 밀가루도 뭘로 돼 있어? 곡물로 돼 있잖아. 밀가루는 뭐야? 밀. 그럼 거기 뭐 있어? 포도당 있지? 그래서 선생님 친구 중에 차승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어떤 섬에 가서 막 요리를 하는데 그때 저거 봐서 수제비 만드는 거 봤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서 어때? 밀폐를 딱 시켜놨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밀가루가 이렇게 싹 부푼단 말이야. 왜 밀가루가 부풀겠어? 밀가루가 거기서 발효되면서 뭐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와. 빵이 이렇게 부풀어요. 그럼 밀가루 반죽이 어때? 부풀면 그거를 떠서 수제비 만든단 말이야. 우리 빵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것들 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발효 과정이고요. 자, 이제 실험합니다. 발효 실험인데, 발효인데 여러분들 잡아. 여기 있는 내용에서 단어 잠깐 설명할 건데, 이거 봐봐. 앞단원에서 저쪽 반 아이들이 이 단어를 잠깐 모르더라고요. 자, 실험할게요. 실험 말고 실험의 단어야. 잘 봐. 실험할 때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이 있어. 됐어요? 니네 통제변인 먼저 설명합시다. 통제변인이 뭐야? 그렇지. 내가 뭔가를 실험하는데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무슨 변이라 그래? 그렇지. 이걸 통제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실험에서 통제변인이야. 두 번째, 조작변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조작변인이 뭐야? 그렇지.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시켜야 될 변이를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실험자가 변화시킬 것들을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종속변인이 뭐야? 종속변인은 그렇지. 내가 조작해서 내가 뭔가를 변화 주는 거지. 내가 뭔가를 변화시켜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 종속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호흡 기질의 종류에 따라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의한 이산화탄소야. 호흡 기질의 종류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효모액이 있는 거야. 효모액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효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효소를 갖다 놓은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발효시켜 보겠다는 거야. 근데 뭐를 달리 하겠다는 거야? 조작변인이. 효모의 기질. 바로 뭐 있어? 포도당, 녹말. 만약에 여기에 뭐 있어? 하나 더 하면 단백질. 하나 더 하면 지방. 하나 더 안 하면 어때? 증류수 이렇게. 그러니까 다 효모가 있는데 또는 다 효소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안 넣고 하나는 뭐 집어넣고 포도당 집어넣고 하나는 뭐 집어넣고 녹말 집어넣고 하나는 단백질 집어넣고 하나는 지방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조작변이야? 서로 다르게 하는 거. 호흡 기질의 종류. 호흡 기질이 뭐야? 여기서 세포자가 붙으면 더 좋겠지? 세포호흡의 종류. 기질의 종류. 얘네들이 조작변인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거 빼고는 다 뭐 해야 되겠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지. 즉 이 효모랑 포도당, 이 효모랑 녹말, 이 효모랑 단백질, 이 효모랑 지방만 다르게 하고 실험하고 있는 그 장소의 온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효모액 여기는 15ml 여기도 15 넣고 여기도 15 넣고 여기도 15 넣고 15 넣어야 되겠지. 요건 15 넣고 얘는 20 넣고 얘는 30 넣고 얘는 40 넣으면 안 되잖아 실험이. 그래서 통제변이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거야. 실험관의 손막에 뭐 다 일정하게 해야 돼. 뭐만 달려야 되는 거야. 호흡 기질만 달리하고. 그러니까 통제변이는 뭐 해야 돼? 무조건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이는 내가 호흡 기질을 달리해서 무엇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실험할 때 이산화탄소의 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따가 맹관부 얘기는 있다 하고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좀 달라지는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측정하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증류수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안 나오더래. 포도당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2ml가 나오더래. 녹말에서는 0.2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건 뭐에 의한 결과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무엇에 의한 결과야? 호흡기질을 달리해서 나온 결과. 이걸 우리 무슨 변이라 그래?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종속변인. 그래서 용어 이제 잘 써야 돼. 조작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통제변인이 뭐지? 변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지. 그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걸 한말로 하면은 하나의 단어로 하면 변인 통제. 모든 걸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변인을 통제하세요. 알겠니? 통제 변인 반대로 변인 통제 뭐 이렇게 쓴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맹관부, 맹관부 이렇게 생긴 게 맹관부야. 이건 다 알죠? 근데 여기 칠판에 그림이 안 좋으니까 여기 맹관부 그림 좋은 거 있어. 이렇게 생긴 게 맹관부야. 됐어요?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맹관부인데 잘 봐야지. 내가 뭐 하나 안 했긴 했는데. 자, 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뽀글뽀글 발생하겠지. 그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게? 그래,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모이는 거야. 여기에 위로. 됐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있어? 용액이 가득 찼는데 그 용액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용액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수록 여기가 용액이 빈 공간이 발생하는 거야. 요 빈 공간. 요 빈 공간이 우리 눈에는 빈 공간이고 그 안에 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여기 솜으로 막아야 되지. 됐니? 왜 솜으로 막아야 돼? 그렇지. 뭐야? 얘가 효모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안 하고 넘어왔는데 효모가 있는 곳은 완전 밀폐하면 안 돼. 효모도 어떻게 해야 돼? 미생물이야. 상물이야. 생물이란 말이야.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효모도 어떻게 해야 돼? 살아있어야 된다고. 효모균차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균이. 그걸 죽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양큼, 누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효모가 살아있을 만큼 산소는 공급돼야 돼. 그러니까 막걸리, 오늘 순 얘기하는데 저 와인 하자. 너희들 막걸리 잘 모를 테니까. 와인 막에는 어떻게 돼 있어? 코르크 막에로 되는 거야. 그 코르크 막에는 그래, 뭘로 만든지 알지? 나무 껍질이야. 코르크 나무, 코르크라는 나무의 나무 껍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르크로 밀폐시켰다고 해도 아주 미세하게 어때야 돼? 산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 완전히 코르크 마개를 밀폐시켜버리면 어때? 썩어. 알겠니? 썩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막걸리도 마개가 꽉 당기지 않아. 꽉 잠기지 않아. 분명히 어때? 헐겁게 잠겨. 그래서 옛날에 원주 처음 왔을 때니까 한 10여 년 전인가? 선생님이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겪었단 말이야. 그때 우리 학원이 저쪽에 있었는데 우리 학원 1층이 슈퍼였어. 우리 합지 1층 옆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밤에 쇼핑하러 갔는데 내 앞에 카트에 손님이 그 계산해 주는 분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막걸리 뚜껑이 다 닫히지 않아서 샌다고 막걸리를 바꿔달라고. 그래 그 계산하시는 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걸리 뚜껑은 원래 조금 다 안 잠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 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뒤에 서 있으니까 그 계산하시는 분이 나를 안단 말이지. 원장님, 너 가만히 있다가 원장님, 네, 원래 막걸리 뚜껑은 다 안 잠기죠? 그러는 거야. 쥐들이 싸우다고 갑자기 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원래 막걸리 뚜껑은 꽉 당기지 않습니다. 아줌마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런 게 어디냐? 아니요, 진짜 그래요. 원래 맥주처럼 완전히 밀폐시키지 않고 효모가 살아있어야 돼서 뚜껑이 열립니다. 우락부락 하더니 가셨단 말이야. 알겠니?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 그리고 효모 여기 당기는 거, 뭐 그런 거야. 됐죠? 하나 더 해야 돼서 하나만 더 하시면 돼 이제. 자, 간다. 봐봐. 여기 있는 거야. 이번엔 봐봐. 실험하는데 하나 더. 또 쉬운 거야. 자, 봐. 포도당의 농도가 높을수록 발효 속도가 빨라질 거야. 봐봐. 조작 변인이 뭐야 이번에는?
포도당의 농도야. 근데 통제 변이 뭐야? 효모액의 농도고 이산화탄소고 이번에는 종속 변이니 발효 속도인데 그 발효 속도를 뭘로 측정하는 거야?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측정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한테 매우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얘야. 매우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얘인데 봐봐. 선생님 문제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효모 넣고 기질이 없어요. 증류수예요. 그럼 뭐가 안 생겨? 발효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에탄올 발효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에스탄올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왔네요? 실은 뭐 이래요. 나와. 왜 그러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효모액도 저것도 뭐야? 단세포 미생물이라고 저것도. 그러니까 단세포 미생물이니까 얘네들도 뭐 하겠어? 호흡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조금이지만 나와. 알겠니? 그럼 이제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늘어나요? 아이 효모도 증식할 거 아니야 저 새끼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모가 만약 10마리 있었으면 계속 10마리겠어? 걔네들 지나면 10마리가 100마리 되고 100마리가 1000마리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나머지는 뭐 당연히 너무 쉬운 거죠. 그랬더니 효모액 똑같은 양 넣었는데 포도당 10%, 5%야. 얘는 포도당이 10%야. 그럼 뭐가 더 많아? 포도당이 10%의 양이 더 많겠지. 그럼 여기서 발효 속도가 훨씬 더 당연히 빠르겠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훨씬 많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이 실험 문제는 실험으로서의 난이도는 거의 0에 가깝죠. 이 실험 문제는 실험으로서의 난이도는 거의 0에 가까운데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가지고 뭔가 자꾸 문제를 낸단 말이야. 알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